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국이 데이터 분석 입문 통계반 어, 강의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이제 제가 개인적인 사유로 저희가 온라인 영상으로 온라인 줌 실시간으로 하지 않고 이번엔 영상 대체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대체 관련 촬영 진행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최대한 30분, 40분, 30분 내로 끝내려고 하고요.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집중하실 수 있도록 너무 긴 호흡으로 가지 않게끔 저도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배운 후에 이번엔 통계적 추측에 대한 내용들 가고요. 저희가 저번에 표본 추측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일단은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추측부터 진행하면 대부분 통계적 추측이라고 하면 추정과 가설 검정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추정은 모수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없는 거의 그런 상황에서 어떤 모비율, 모평균, 모분산 등의 값은 얼마인가에 대한 답을 표본을 추출해서 정보를 얻는다고 해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저희 BD 학회의 모든 학회원들의 어, 뭐 평균 뭐 평균 벌점을 알 수 있는데 그거 말고 그러면 뭐 평균 어, 학점을 각 대학교 학점을 알 수 없잖아요. 지금 당장에 정보가 없으니까 데이터가. 그러면 저희가 몇 명만 샘플링해서 또는 표본을 좀 추출해서 비대위 학회원 내에서 각 분반별로 뭐 예를 들어 어, 일정한 비율로 한다던가 위에 배웠던 우리 추출의 층화나 이런 추출이 있었죠. 계통 추출 이런 것들. 그것처럼 어떤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추출을 해서 그들의 학점의 평균이나 또는 학점들의 어떤 학점이 아닌 다른 어떤 측정치의 분산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표본을 추출했기 때문에 BDA 학회의 원이라는 전체 모집단 내에서 표본을 추출한 거고 이 모집단은 당연히 따라갈 수가 있을 거다라는 가정하에 추정이 들어갈 것 같고요. 가설 검정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자가, 즉 우리가 모집단에 대한 약간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반 사람들은 어떤 뭐 학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정보가 확실한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학회원들은 대부분 뭐 A뿔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검증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거가 이제 우리가 가설 검정으로 진행을 해보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모집단에 대한 가설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뭐 우리 학회원들은 대부분 성적이 다 A뿔이다라는 가설을 있다고 했을 때 그 가설을 수립하고 추출한 표본의 어떤 통계량 값들을 통해서 이게 맞다 또는 이게 뭐 기무가설이 맞다 기무가설을 뭐 기각한다 채택한다 이 두 가지 영역으로 어, 살펴보는 것이 가설 검정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배웠던 정규 분포와 여러 분포들, 통계량, 통계치 구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 부분을 하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에 했었던 내용들을 잘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복습하시면서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통계적 추정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의 통계량 이용해서 모집단 이럴 거다라고 가정하는 거고요. 당연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학회원들 저희 뭐 거의 누적으로도 한 사실 5천 명 이상이 더 될 텐데 이 사람들 일일이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전수조사가 어려우니 이제 전수조사에 불가능한 부분을 이 표본 샘플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거고 비율로 볼 수도 있고 평균으로도 볼 수 있고 분산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목적에 따라 다른 거니까 뭐 꼭 이것만 본다는 아니고 평균을 봐야 할 때도 있을 거고 뭐 분산을 봐야 할 때도 있을 거고 이거는 분석가의 어, 목적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하나의 값에 값이 추정이 된다는 게 비율이나 평균이나 분산은 어떤 하나의 점의 어떤 하나의 값인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통계적 추정으로 봤을 때 이 추정에 대해서 얘네들은 점 추정의 개념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점 추정이 나오는데 여기서 구간 추정도 나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추정량이라는 거는 모수에서 추정한 어떤 표본 통계량을 말할 거고 추정치는 그걸 계산한 값이겠죠? 예를 들어서 평균이라고 하면 평균 또는 평균에 대한 값이 나올 거고 그러면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를 하나의 값으로 추정하는 방법론이 이 점 추정이라는 거고, 그리고 구간 추정은 당연히 구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모수가 존재할 거라고 예상되는 구간을
이제 신뢰 수준 하에서 추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반 평균이 80일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점 추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점 하나로 찍어서 80점이다라고 콕 찍어서 하면 틀릴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야 적어도 80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한 75에서 예를 들어 85 사이의 값이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 더 이 어떤 신뢰 수준에 하에서 이제 예측하는 거니까 확률이 맞겠죠. 더 높겠죠. 그 맞을 확률이. 그런 식으로 이제 구간을 추정한다라고 봐서 두 개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예시로 나와 있는데 뭐 투미하다라는 말인데 이게 얼마나 될까라고 하면 당연히 얼마나 알까라는 걸 알기 위해서 일단 통계량이 필요한 표본 비율이랑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비율인 거죠. 얼마나, 그러니까 모르는 비율이 얼마나라고 했으니까 비율인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표본 비율인 추정량이 사용될 거고, 표본 비율이 계산하니까 94%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추정치가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점 추정, 구간 추정이라고 좀 구분해서 나오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 추정 하나의 값이 될 건데, 구간 추정은 이제 구간의 어떤 그 이어지는 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를 좀 이해한 상태로 우리가 좀 아래를 넘어가서 보면, 이걸 이제 수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모집단 내에서 우리가 이 투미하다라는 뜻을 얼마나 아나라고 했을 때 샘플을 하겠죠. 그랬을 때 전체 전국에 있는 사람들 다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표본에 대한 샘플,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샘플을 해서 그 샘플 내에서 실제로 우리가 확인을 해 보는 거죠. 그랬을 때 뭐 청소년을 뽑았다고 하면 이게 표본의 수가 될 거고 그 표본의 수에서 실제로 투미하다를 아는 사람들의 비율을 하게 되면 이 표본 비율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 이 표본 비율을 기반으로 점 추정을 하면 이게 뭐 94%가 나오라는 이 피해 값이 나오면 이게 될 거고 구간은 뭐 이제 추후에 배우겠지만 신뢰 수준에 대한 거를 정해서 이렇게 이 사이의 값이 아마 청소년들 중에서 투미하다 모르는 비율이 될 거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개념 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표본을 추출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집단의 모습, 뭐 모비율, 모평균, 모분산 등이 있을 텐데 이거를 모르니까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 표본 추정량을 갖고 야, 이거 이럴 것이다라고 추론을 한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론하는 과정이 결국에는 같은 모집단 내에서 표본을 뽑아서 한다라는 거 중요한 포인트고 그 방법론 중에서 점을 찍어서 하나에 딱 점 추정하는 방법, 야, 얼마 값일 거야? 라고 말하는 거나 아니면 구간을 통해서 신뢰 수준 하에서 이 정도 수준 안에는 들어갈 거야 라고 바라보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점 추정에 사용되는 것들과 이 추정에 대한 조건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점 추정은 네, 간단하죠. 사실 점 추정 그죠? 간단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주요 추정할 수 있는 거는 평균, 즉 표본 평균 또는 뭐 중앙값도 있고 최빈값도 있고 비율도 있고 분산 추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추정량이 다양하게 존재할 텐데 그러면 이 추정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저그이 조건, 그러니까 점추정의 조건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면 점추정의 조건 한번 쭉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점추정의 조건이라고 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적합한 조건이라는 거죠. 얘는 점추정이 이제 잘 추정이 돼야 된다는 목적 하에 얘네들을 잘,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는 어떤 가정과 같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했을 때, 중요한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지. 즉, 점추정이 우리가 합리적인 값이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이 내용들이 잘 충족되어야지 조건을 만족해서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추정값이 나온다라고 보면 되고, 첫 번째, 불편성.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추정량이 실제 이제 기대하는 값이 추정량의 기대값,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반의 평균이라고 가정했을 때 전체 학회원 중에서 실제 모집단의 모수와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연한 거겠죠. 이게 추정량의 기대값이 추정하려는 모집단의 어떤 참값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어 실제로 이게 표본이 모집단에 대한 어떤 그 표본으로 들어가야 될 거고 여러 번 표본을 추출했을 때 평균적으로 얘네들이 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체 우리 반의 어떤
그 우리 학회원 전체의 어떤 참값에 가깝게 추정이 돼야 되겠죠. 만약 말도 안 되는 어떤 값들, 예를 들어서 막 우리가 생각했을 때 대부분 학회원이 뭐 A 뿔이라고 생각했는데 막 C가 나오고 이러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른 추정이 되는 거니까 불편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우리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불편 추정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편하다 불편하다 그런 게 아니라 얘가 편향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당연한 거겠지만 편향이 생기면 샘플링에서도 말씀드렸고 전에도 계속 얘기 드렸지만 왜곡할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추정량의 불편성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유효성이라는 거는 사실 어,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이 분산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불편성을 만족시키면서 분산이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뒤에도 배우겠지만 그 사격이나 양궁할 때 보면 이제 원형의 이런 타겟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최대한 10점 포인트에다가 10 포인트 내에다가 다 일치하게 써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게 10 포인트 갔다가 9 갔다가 뭐 7 갔다가 갑자기 뭐 바깥으로 아웃해가지고 나가는 경우 이렇게 해서 분산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죠? 변동량이 커진다라는 거는 당연히 추정했을 때 많이 바뀔 거니까 우리가 예측하는 값이 틀릴 확률이 높겠죠. 추정한 게 올바른 추정이 안 될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 최대한 이런 분산이 가장 작은 추정량을 말해주면서 이 분산 최소인 성질을 말하는 거고 이건 당연하게도 말씀드렸지만 어, 우리가 이제 효율적인 어떤 추정량을 하려면 최대한 모집단이 모수에 더 가깝고 변동이 적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변동도 없고 평균 모수에 가까우니까 모수가 이제 표본이 평균을 잘 따라갈 수 있게끔 할 거고 모수를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치성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그 표본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추정량을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얘가 표본 샘플이 너무 적으면 오차가 날 확률이 커질 거고 추정 오차가 그렇기 때문에 이 표본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최대한 음, 이 샘플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좀 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치성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같이 말씀드리고 그러면 당연한 거겠지만, 네. 표본 크기 늘리면 표본 평균의 모집 단위 평균이 더욱 근접하게 되겠죠. 이거는 계속 우리 저기 동전 던지기 할 때도 계속 얘기했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충족성,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충족성, 흔히 충분성,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추정량이 모수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표본 데이터가 모집단 모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지 그게 안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에 다 가진 추정량들을 충족 추정량이라고도 하고 충분 추정량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충분한 통계량, 즉 표본의 어떤 평균은 정기분포에서 모집단의 평균의 충분한 통계량인 것처럼 또는 모집단의 특성을 이제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이해해 보면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불편성, 즉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실제 측정하는 모수가 여기 있는데 얘가 이게 우리 전체 학년이라고 하면 우리 반만 했는데 이게 너무 동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추정하고자 하는 게 어때요? 모수와 일치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너무 동떨어지면 치우침이 강하고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잘못된 추정값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불편성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이 중앙값을 잘 템포인트로 찍어야 되는 추정량의 기대값이 모수에 일치하려면 여기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편의가 들어가게 돼서 한쪽에 편향이 간다라고 하면 사실 잘 이제 가운데 분산은 적긴 하지만 잘못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흔히 말하는 우리 머신러닝에서도 얘기 나오는 부분과 유사해요. 그래서 뭐 정밀도 재현율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이거 얼마나 잘 예측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할 때 같이 하는 건데 그죠? 이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효성이라는 거는 당연히 분산이 적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본에서 얻은 추정량 분포가 이렇게 되는데 얘가 너무 분산이 크다 보면
당연히 우리 전체 표본에서 얻은 것들을 대표하기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변동성이 적은 추정량에서 모두 추정해야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효 추정량이라고 해요. 잘 돼 있다면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유효성 동일한 거죠. 이렇게 분산이 너무 커버리면 안 되는 거고 최대한 이렇게 잘 할 수 있게 이게 우리 저기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신뢰성 이 부분이랑 같거든요. 신뢰성이랑 그다음에 타당성이었는데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정확하게 하는데 분산도 적고 해서 정확한 타겟에 분산이 최소화해서 우리가 목표 타겟을 맞추는지에 대한 부분이랑 맞을 것 같아요. 타당도였나? 아무튼 그 내용인 겁니다. 그 비슷한 맥락이에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치성이라는 거는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처음 N 했을 때는 여기에서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모수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 반평균이 사실 50인데 샘플 뽑으니까 너무 5명으로는 안 되죠. 근데 20명, 100명, 500명 이렇게 더 하다 보면 얘가 결국에는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가 가까워진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고 마지막 충족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충분히 이제 모수에 관한 정보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 다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어렵지 않게 우리가 다 해서 점 추정에 대한 내용들 했고, 그 다음은 이제 넘어가서 구간 추정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간 추정에 대한 거, 여기서 이제 구간 추정인데, 구간 추정은 뭐 같은 내용이고 이제 얘기해보면, 자, 구간 추정은 뭐라 그랬죠? 구간 추정은 이게 구간에 대한 측정 값이에요. 그래서 인터벌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떤 신뢰 수준 하에서 범위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 반 평균이 80이야 라고 보는 게 아니라, 야, 우리 반은 80이긴 한데 75에서 85 정도 사이일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랑은 다른 의미죠. 그러니까 범위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신뢰 수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텐데 하나하나씩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신뢰 수준 먼저 얘기를 해보면, 자, 신뢰 수준은 어떻죠? 자, 신뢰 수준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수가 신뢰 구간에 있을 확률인 거죠. 그러면 이게 1-알파로 나와 있고, 그러면 전체가 1이네?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넘어가고, 유의 수준은 모수가 신뢰 구간을 벗어날 위험률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두 개가 결국에는 서메이션 하면 1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전체를 말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신뢰 수준과 유의 수준에 대한 게 합이 결국에는 전체에 대한 어떤 구간을 나타낸다라는 걸 일단 이해해 주시고 하나씩 살펴보면 신뢰 구간이라는 거는 모수가 신뢰 구간에 있을 확률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반 평균이 75에서 85 사이일 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유의 수준은 결국 75와 85로 넘어가는 값들이 유의 수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신뢰 수준이라는 거는 모집단의 모수가 특정 구간 내에 포함될 확률을 말하는 거고 여러 번 추출했을 때 특정 구간이 모집단의 모수를 포함할 수 있는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가 막 통계나 여론조사 같은 거 봤을 때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95% 신뢰 구간, 뭐 99%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 구간을 말하는 거고 잘 생각해 보면 어때요? 99%라고 하면은 엄청 넓은 느낌 아닌가요? 그죠? 거의 전체를 다 아우르는 느낌이에요. 근데 95%는 5%의 오차가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다음 90%는 더 어떻게 보면 5%가 아니라 10% 오차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유의 수준이.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신뢰 수준을 높이면 높일수록 틀릴 확률은 되게 낮아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신뢰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막말로 거의 우리 반은 그 평균이 80이라고 예를 들어 생각했을 때 60에서 뭐 우리 한 90 사이 아닐까라고 하면 당연히 그 안에는 들어가겠죠. 어느 정도. 근데 그게 아니라 75에서 85라고 하면 확실히 80점이라고 하면 되게 어, 타이트하게 좀 보수적으로 잡아버리는 게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 차이가 우리가 생각했었던 이 신뢰하는 범위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구간 추정할 때 모수가 포함될 이런 확률이 좀 더 이렇게
넓게 보면은 되게 관대하게 보고 적으면 더 타이트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일단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로는 유의 수준이고 얘는 모집 단위 모수를 포함하지 않을 확률이라고 말씀드렸고 표본을 통해서 계산된 어떤 신뢰 구간이 모집단의 모수를 포함하지 않은 위험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당연히 1-알파기 때문에 이 알파는 유의 수준인 거고 그러면 이 알파는 결국에는 반대로 또 얘기하면은 1- 신뢰 수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이거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개가 이해도가 충분히 되실 거고 결국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얘가 95%가 되면 얘는 당연히 5%가 되겠다라는 거 아실 거고요. 자, 신뢰 구간은 어렵지 않습니다. 얘는 어떤 특정 신뢰 수준 하에 모집단이 포함됐을 것 같다라는 값의 범위인 거예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면 범위가 이게 이제 우리 정규분포 개념으로 해서 이 범위를 구해주거든요. 그래서 Z-스코어 가지고 이 범위를 만들어요. 그래서 신뢰 구간 구할 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Z분포, 모집단 분산을 알 때는 Z분포, T분포는 모집단 분산 모를 때 사용해가지고 그 구간을 이제 정기분포랑 같이 응용해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쭉쭉쭉 배울 거고, 그다음 신뢰 한계라는 거는 당연히 상한과 하한이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우리 반 반평균이 80이라고 하면은 75부터 85라고 했을 때 75가 하한이고 85가 상한인 개념처럼 어떤 구간에 대한 상하한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개념 요약해 보면은 결국에는 얘네들이 이제 그 신뢰 수준 같은 경우는 모집단의 모수가 포함된 확률을 말하고 유의 수준 같은 경우는 모집단의 모수를 포함하지 않은 확률을 말하고 신뢰 구간은 모집단의 모수가 포함될 것을 예상되는 범위를 말하는 거고요. 그 범위, 그죠? 그다음 신뢰 한계는 신뢰 구간의 상한, 하한의 개념을 말을 해주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하나씩 들어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추정할 모수가 여기 있는데 결국에는 이 신뢰 구간이 이 안에가 될 거고 하한과 상한이 있고 결국에는 신뢰 수준 100% 내에서 유의 수준을 빼서 얼마나 이 확률적으로 이걸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지를 보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 이 우리가 이제 추정치가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율에 대한 것도 구할 수 있고 우리가 모분산을 알 때랑 모분산을 모를 때에 따라서 T분포랑 Z분포 이용해가지고 이 부분 구간을 구할 수 있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우리 표본 평균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구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구간이 나오는 거죠. 얘도 그렇고. 그래서 충분히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럼 그래프에서 보면 이런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95% 신뢰한다라고 하면 결국엔 정규분포 개념이니까 이 정규분포 안에서 1-알파가 95%가 될 거고 그게 신뢰 수준에 신뢰 구간을 말하는 거고 95%가 신뢰 수준인 거죠. 유의 수준은 5%예요. 근데 두 개 양측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0.25, 0.25, 그러니까 2.5%씩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신뢰 구간은 95%가 되면서 여기 구간 값이 우리가 말했던 Z-스코어로 변환해서 값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그 추정 값이 결국 신뢰 하한과 신뢰 상한의 개념이 될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비율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모비율로 한번 이해해보면 우리가 모집단의 비율에서 표본 추출해서 추정량이 나오고 그 추정량으로 점 추정, 구간 추정할 텐데 이제 구간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런 이 그 모비율에 했을 때 표본 비율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이산형 자료가 나올 거고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플러스 마이너스 구간은 뭐 비율은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된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신뢰 한계를 구하는 수식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죠. 총학생에서 학생의 흡연율을 알기 위해서 500명을 무작위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학생을 못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흡연 유무를 조사했는데 흡연자가 150명으로 나왔대요. 그러면 500명 중에 150명이 일단 나온 거니까 0.3 정도, 30%가 추정친 건데 이게 이제 30%라고 말하기에 좀 크리티컬한 것도 있고 구간을 추정해서 신뢰 한계를 정하자고 했을 때는 그 아래 수식이 그대로 넣게 되면 0.3과 0.7의 그 표본은 500이니까 그 아까 말했던 이 값과 1.96은 여기 나와서 저번에 했었지만 알파가 5%니까 0.025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죠? 0.025의 이 Z-스코어 값이 1.96이거든요. 저번에 한번 했었거든요. 우리 개념에서. 이거 그래서 곱해서 나오면 그게 신뢰 수준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규 분포의 이 스코어링 값과 이 원래 알고 있었던 값들만 이용하면 충분히 우리가 구간 추정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평균의 이해로 들어가면 모평균 이해도 같아요. 얘도 어려울 거 없고 동일하게 아까 했었던 거와 같고 실제로 모평균도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모비율과 다르게 모평균은 모표준 편차를 알고 있는 경우와 모표준 편차를 모르는데 그죠? 우리 진짜 모집단은 표준 편차를 모르는데 그런데 표본이 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얘 같은 경우는 어 우리 정규 분포를 사용하고 아래에 있는 애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애도 일단 정규 분포를 사용해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얘는 모표준 편차를 알고 있으니까 모표준 편차를 분모에 사용해서 우리가 한계를 구하는데 얘 아래 같은 경우는 모표준 편차를 모르기 때문에 표본 표준 편차를 가지고 구하는 거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의 값이 여기 나오는 거고 이거는 표준 편차에 대한 그 표본에 대한 거를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나와서 하나 더 봐야 될 게 모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 중에서 또 표본이 적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기억나는 게 T분포였죠. 그래서 우리가 T분포를 했다라는 이유도 다 이런 경우고 표준 오차가 줄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던 건데 얘도 결국에는 표본에 대한 걸 가지고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의 이제 신뢰한계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모평균 추정 같은 경우는 모표준 편차를 알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이 똑같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모표준 편차를 모르면 다른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먼저 자 직장인 여성의 키가 표준 편차가 5래요. 5cm래요. 그러면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 해요. 그러면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일단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임의로 샘플 6명을 뽑았으니까 그러면 6분의 6명이 샘플이 되겠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하려면 신뢰 수준이 95%라고 말했으니까 이 그대로 수식을 이용하면 루트 6분의 5에 1.96을 곱하고 거기에 플러스 161.5, 즉 측정치 6개의 샘플인 추정량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161.5에 플러스 마이너스 4.0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반대도 똑같아요. 이 모르는 경우도 당연히 모르면 이 수식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신뢰한계 구해가지고 계산한다라는 거고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모 평균의 추정도 그렇고요. 얘도 동일한 거예요. 이것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Z분포랑 T분포가 이제 나와 있는 수식 자체를 할 수 있는 게 다르잖아요. 추정량 이제 계산하는 게. 그러니까 그 분포에 따라서 우리는 이 신뢰한계 이 들어가는 이 값만 바뀌어서 계산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분포에 대해서 이렇게 값 구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정규분포, T분포의 분포표를 보고 계산할 텐데 사실 이거는 우리는 파이썬으로 하기 때문에 다 알아서 추정이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오늘까지 한 거를 코드로 잠깐만 살펴보면 저희가 간단한 예제 코드를 몇 개 만들었어요. 보면 음, 자, 보이시죠? 점추정 예제 코드예요. 이거 간단하게 넘파이로 하면 되는 건데 아까 점추정은 어떤 모집단의 어떤 표본을 모집단의 어떤 추정치를 구하고 싶은데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모집단에 근거한 표본을 가지고 그 표본들의 표본 어떤 평균 즉 추정치를 어떻게 계산해 보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점추정 값을 계산할 수 있다고 했고 가령 예를 들어서 표본의 어떤 직원들의 월급이라고 가정하면 그 직원들의 평균 값으로 우리가 점 추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간단하게 넘파이로 그냥 민 때려서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충분히 나올 거고 당연히 모집단 분산 추정하는 것도 표본에서 넘파이로 이제 그 배려해서 해서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게끔 할 수 있고 자유도는 우리가 배웠으니까 조정하면 될 것 같고요. 표본 분산이니까. 그래서 계산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모비율도 동일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엔 구간인데 구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생에 대한 키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할 건데 당연히 학생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데 지금 어때요? 일단은 모집단의 평균의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고 하니까 표본에 대한 평균과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겠죠? 이거를 구했을 때 신뢰 수준은 95%고 이걸 가지고 이제 사이파이에 있는 스태츠 모델 갖고 바로 돌리면 이런 식으로 쉽게 계산이 다 돼요. 그래서 신뢰 구간 한번 계산해 보면 95% 신뢰 구간은 이렇게 나온다. 그죠? 모비율도 똑같이
충분히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PDF에서 말했던 개념을 파이썬 코드로 간단하게 진행해 본 거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 필수 과제가 있습니다. 모집단에 대한 구간 추정을 세 가지로 문제를 만들고 이제 예제 코드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예시로 어떤 상황과 표본에 대한 것을 두고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평균, 모비율 다 상관없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실제 코드로 신뢰 구간을 구하는 것까지 해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개념으로도 계속 배웠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부탁드리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